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스타입니다. 네, 현재 5월 30일 말일이에요. 내일이 말일인가요? 잠깐만요. 예, 내일이 말일이네요. 예. 5월 30일 현재 한국 시간 6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에요. 역시 최근에 유로 달러는 참 거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도 유로 달러만 놓고 보면 참 재미없는 트레이딩이었어요. 저희는 여러 통화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뭐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유로 달러는 참 어려웠어요.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이 있었고요. 어제 요 부분에서 매도를 역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의 하락이 이렇게 있었고요. 네. 전날이 아니라 그 전에 하락이 있었고요. 요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7시에서 8시 사이인가요? 하여튼 갑자기 위로 빵 쳤어요. 이게 원인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오르고 내리는데 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뭐 월말 청산 물량일 수도 있고요. 매도분의 청산 물량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이유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갑자기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당황을 했었는데 차분히 지켜보다가 다시 할 수 없이 물을 탔어요. 물을 타서 중간 자리에서, 왜냐면 요 파동이 저는 요 정도 어느 정도 조정 삐자리까지 올 거라고 보고 중간 자리에서 전량 손절했어요. 그래서 작은 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왜냐면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마무리를 잘해서, 트레이딩이라는 게 수익을 내는 것도 트레이딩이고 또 물을 타서 빠져나오는 것도 트레이딩입니다. 또 손절을 하는 것도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희 멤버들하고 다 같이 이거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손절했습니다. 현재는요, 유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모습. 너무 작네요. 잠깐만요. 작게 해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예.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이런 형태의 트렌드 라인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기 갇혀있는 놈이에요. 갇혀있는 놈. 그래서 어제 왜 올라갔을까라고 뭐 여러가지, 뭐 외국 애들도 별로 이 원인을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런 레인지단에서 그냥 이제 출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 어떤 하락이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정파가 이게 무슨 A, B, C, D 2로 돼서 다시 이렇게 하락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또 확신하기도 어려운 장면이요. 네, 굉장히 하여튼 애매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이거를 더 뚫고 확실하게 못 가면 얘는 맞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요. 강하게 내려갈 거로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고점 매도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지금 저희들은 298레벨에서 이미 매도를 들어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 있고, 이따가 9시 반에 오늘 미국 GDP가 있고, 그 11시인가요? 또 그 홈세일이 있어요. 지표가 여러 지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로가 현재는 우리가 요 놈만 보면요, 요 놈만 보면 얘의 거의 786짜리에 지금 와 있어요. 786짜리를 맞고 현재는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매도 전략을 가고 있어요. 물론 얘가 나중에 적어도 지난번 고점인 3037, 303 부분을 확연하게 뚫어주면 인정하고 트렌드의 변화를 인정을 하고 조정 시에 다시 뭐 손절을 하든가 하고 매수 전략으로 저는 갈 거예요. 다시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트렌드는 계속, 추세는 계속 이어간다는 저는 그 강한 현재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는 계속 고점 매도를 추천을 드려요. 이미 298 레벨에서는 매도를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세 변화를 보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786이라는 자리, 최근에 무브먼트에 대한 786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점 매도를 오늘도 추천을 드립니다. 유로달러는요. 유로달러가 왜 이렇게 추세를 못 만드느냐를 보면, 유로달러에 얽힌 크로스 통화들이 있습니다. 크로스 통화들. 유로 어지, 유로 키위, 유로 스위스, 유로 캐나다, 뭐 유로 엔 등등의 이런 통화들이 과거에 엄청난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조정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가 온 오프가 되고 있어요. 다른 통화들이 예를 들면 약하더라도 유로는 온, 또는 다른 통화들이 많이 하락할 때 유로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네, 그런 형태의 크로스 통화의 조정 때문에 유로의 레인지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달러 강세가 나오더라도 유로는 그렇게 많이 하락세를 보일 것 같지가 않다는 최근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로 이외의 통화를 저와 멤버들은 건드리려고 해요.
재미가 없어요. 유로가 최근에 뭐 이런 장면들은 참 단타 아니면 추세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면들이기 때문에 유로는 별로 그렇게 거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최근에는 지수가 너무 좋아요. 니케이라든가 다우라든가 이런 지수가 너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현재 거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 일부분들은 벌써 이미 니케이로 뭐 1000pb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이 계세요. 니케이 좋은 핍자리에서요. 현재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뭔가가 과거에 이렇게 올라온 놈이 A였고 요 놈이 B였다면 1, 2, 3, 4, 5 형태의 상승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든가 이런 펀더멘털과 뭔가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코렐레이션을 보면 제가 차트를 미리 준비 못했는데 그 나중에 혹시 코렐레이션 관계를 보시면 그 지수 다우라든가 니케이와 유로의 관계를 보시면 최근에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즉 다우는 이렇게 올라갔고 유로는 너무 빠져 있어서 보통 이런 생물들은 나중에 이런 한 번에 또 만남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우나 이런 지수들은 하락세가 급하게 올 거라고 저는 봐주고 머지않아서요. 봐치고 유로는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느린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더라도 지금 이게 가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위로 가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파동을 보는 입장에서 저는 전혀 이게 모습이 모양이 안 나와요. 모양이. 다만 하락 깃발형 형태로 컴플렉스한 조정장을 이 하락에 대한 컴플렉스한 조정장을 좀 더 이어갈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시 저점을 저는 깨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될까를 이제 봐야 되겠죠. 보시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얘가 이런 형태의 트렌드 라인에 갇혀 있다. 또 이런 형태의 트렌드 라인에 갇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 추세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뚫리는 쪽으로 요만큼 갑니다. 근데 유로가 그럼 이렇게 가려면 5일 뭐 3일 5 이상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오히려 이렇게 되고 요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형태를 저는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기 이쯤에서 지지가 되기를 전저점 부근에서 과거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 물론 이거를 뭐 맹신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200일선이라는 트렌드에 현재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저 동적인 저항이에요. 그러면 현재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최근의 무브먼트가 요거였어요. 가장 최근의 무브먼트는 이겁니다. 이 무브먼트를 위로 건드려 주지 않는 이상 이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면 3128 정도 돼요. 313을 빵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매도 마인드로 저는 계속 추천을 드려요. 설령 이게 뚫리더라도요 다시 적어도 이 자리는 옵니다. 와서 지지 받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뭐 겁나는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할로 매도를 충분히 여기서 넣을 수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요 886 자리까지요. 예, 그러면 이따가 GDP 때 어떻게 애들이 모양을 만들까를 볼까요? 현재는 아직은 이게 3파입니다, 여러분. 1, 2, 3예요, 그냥. 그러면 1이 끝났고 2가 나왔고 3만 이제 보면 되겠죠. 3가 끝난 날만, 그죠? 3가 끝난 날만 보면 됩니다. 현재는. 그럼 3가 끝난 날을 작은 차트로 볼게요. 3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1, 2, 3, 4, 5가 한 번 더 있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는 이게 5가 이렇게 트렁케이션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얘가 저기 이따 GDP 때 요 라인을 안 깨고 내려가면 요 라인, 이 2라는 라인이요. 제가 여기를 아까 1으로 봤고 여기를 2로 봤어요. 예, 요 라인을 GDP 때까지 안 깨고 내려가면 한 번 더 저는 GDP 결과 나올 때 고점을 살짝 만들어주는 형태의 스팟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를 오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얘들이 과연 어디까지를 갈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일단 요거를 그냥 고점으로 보면 어쨌든 이틀간의 큰 상승이 결국은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는 또 내내 288, 298, 288과
2900과 288 사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네, 요겁니다. 2900. 예. 요 사이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요. 강한 흐름으로 여기를 깨준다면 뭐 이건 완전한 하락세로 간 거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빵 깨준다. 그러면 추가로라도 이렇게 바운스가 올 때 여기서 한 번 더 매도를 더 넣어서 더 끌어내리는 형태의 전략으로 가고 싶어요. 현재는요. 그러면 매도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매수가 아닌 이상 매도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일정 금액의 어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이미 매도가 없거나 포지션이 무포이신 분들은 뭐 GDP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얘가 GDP 때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뭐 이 정도 레벨이 있으면 한 번에 어떤 고점 만들려는 노력이 시도가 있으면 요 부분에서는 그냥 분할로 딱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져요. 현재 저희는 298의 매도를 갖고 있어요. 현재요. 네, 유로 달러는 현재 이런 형태고요. 뭐 어쨌든 현재 지금 3파입니다. 3파이기 때문에 얘가 뭐 뭔가를 그 위로 아까 말씀드린 293이라는 자리를 빵 뚫어지기 이전에는 매도 전략입니다. 무조건요. 네. 설명이 좀 거시기 하죠. 약간. 예. 어쨌든 이렇게 아직은 요 트렌드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이게 맞나요? 이 선이? 예. 아니네요. 잠깐만요. 네, 이 선에서 어쨌든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요 라인에서요. 이렇게. 네,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가 우리에게 최적의 매도 자리일지는 정말 이건 뭐 메이저들이 결정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상단,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를 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내려가서 요거 마저 깨주기를 기대를 하는 오늘 트레이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얘가 위에 맞고서 또 어떤 삐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또 한 번에 상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올라간 놈, 어제 그저께부터 올라간 놈에 대해서 삐자리까지라도 일단은 애들이 하락을 저는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삐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만 확인을 해서 매도를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청산을 하고 매수를 잡아야 될 건지를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역시 미국장이 시작된 이후에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로 이외에 여러분 다른 통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호주도요. 호주가 아니라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파운드조차도 매도를 이미 들고 있어요. 5180에 아까 다 매도를 들어갔어요. 5180 레벨에서요. 예, 거의 최고점 레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선물 기준이기 때문에 FX가 좀 다릅니다. 파운드도 요거를 현재는 보고 있어요. 요 무브먼트요. 예, 요 무브먼트에 현재 618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파운드도 물론 파운드는 커요. 그 흐름 그 갭이.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리긴 어렵고요. 파운드는 저희가 손절을 잡은 라인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아주 짧은 라인. 최근 가장 근처에 있는 무브먼트. 예, 요 라인을 위로 빵 뚫어주면 조정시에 바로 나올 거예요. 파운드는요. 네, 파운드 역시 3파입니다. 1, 2, 뚫입니다. 예, 뚫이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단 저항 자리에 직면해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파운드를 생각하고 있어요. 호주는 네, 호주도 마찬가지긴 해요. 마찬가지긴 한데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호주는 어쨌든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더 베어리시해요. 베어리시하기 때문에 그 호주를 보는 삐자리는 이제 요겁니다. 최근 무브먼트 요거죠. 예. 네, 요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호주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소지가 있긴 해요. 약간은요. 물론 이 자리가 더블탑 형태로 그 저항을 막고 현재 저항을 보이는 모습을 갖고는 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아이고. 이렇게요. 네, 그래서 호주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고 조금 더 위로 와주면 매도를 치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GDP도 있고 미국 홈세일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변곡의 순간에 저는 와 있다고 봐요. 저 유로가요. 중요한 변곡의 순간에 와 있다고 보고 이게 4시간 차트로 보셔도 4시간 차트의 어떤 EMA 200일선에서 계속 핀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완벽하게 위로 빵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도 마인드를 갖고 오늘 트레이딩에 임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